셋째,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한 국가적 과제로 삼겠습니다. 산재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과 의지를 갖고 관련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타워 크레인 사고 예방 노력으로 작년에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주현미 장관님께서 피츠모텔 사장으로 참석하시지 못하게 된 점 상당히 말씀드리고요. 건설교통국장인 제가 장관님의 축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타워 크레인 중대 재해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와 종사자 여러분들이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예, 문제는 이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는 다른 건설 기계와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같이 취급하고 있다는 문제가 첫 번째 있고, 또 사실상 제작사의 그 자기 인증 제도, 여러 분 말씀하셨던 그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래서 현재 이 법에서는 그 안전 기준과 해당 그 안전 기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형식 제도의 그 형식 승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그 타워 크레인의 소유자와 제작, 수입자의 의무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제작자는 18조 건설기기 관리법 18조 19조에 따라서 형식 승인과 확인 검사를 받고 있고, 제작하지 아니하는 수입자는 건설기기 관리법 18조에 따라서 형식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형식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법은 그 사고 관리 및 제작 결함의 시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형식 승인의 절차를 간단하게 법령에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형식 승인 증의가 있고 승인 등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얼마든지 시행령이기 때문에 좀 쉽게 개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행규칙 제44조를 보시면 특히 이제 사고가 문제입니다. 건설기계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서류 중에 그 교통안전공단, 외국 정부가 공유하는 시험기관 또는 이 또는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설기계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서서 또는 인증서. 자, 그리고 이 또는으로 되어 있고 이 그 맨 아래 조항, 이 조항이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 전체를 보면은 그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및 성능을 정해 놓는데 이에 부합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신청자가 입증할 것을 사실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가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해야 될 것을 마치 형식승인 신청자에게 입증 책임을 좀 떠넘기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형식승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이제 안전기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안전기준의 가장 모법은 건설기계 관리법이 모법이 있고, 그 모법에 따라서 맨 아래쪽 12조 제3항에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시다시피 뭐 제가 세세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그 굉장히 97조와 126조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좀 세밀한 그런 규정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세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가 책임을 덜 지겠다. 사실 이렇게 또 해석될 여지가 굉장히 큰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이 세밀한 내용을 보시면은 그 내용도 보면은 그 제3조에서 그 강제, 죄송합니다. 못할 점입니다. 강제,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에 대해서 나와 있지, 정작 중요한 타워 크레인의 수준 높이, 수평 길이, 인양 제한의 중량 등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설계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형식승인 절차의 문제를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그 안전에 대한 좀 전에 보셨던 그 규칙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형식 승인 이 절차라도 좀 객관성이 담보가 되면 그나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을 텐데,
이 형식 승인 과정에서 제출해야 될 서류 자체가 좀 더 눈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설기계 제작회사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쉽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하면 형식 승인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 담보가 첫 번째 문제된다 이겁니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안전공단이나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은 뭐 좀 믿을 수 있지만 제작하는 회사의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물론 뭐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외국에서 수입하면 좀 진입은 좀 쉬울 수 있습니다. 뭐 가격 경쟁이나 이런 문제. 그런데 나중에 그 처음에 진입은 쉬웠다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구입한 소비자는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제작사에게 물릴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제작사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입이 쉽다고 해서 이 형식 승인을 좀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사업자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몇 가지 대안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식 승인을 강화를 하자. 그래서 맨 제작자의 인증서나 시험 성적서는 배제를 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고, 그 다음에 타워 크레인에 대한 설계 기준 및 표준을 확장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준을 정리해서 강화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되는 기술이라든지 안전 기준을 정해서 세밀하게 표준을 만들어 두면 안전성은 충분히 담보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체적인 입법 과정까지는 필요 없다고 제가 봤을 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계속 3톤 미만의 타워 크레인 문제를 제기를 해왔습니다. 자, 현행법으로 그럼 이걸 나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 두 가지 문제겠죠. 운전실 설치 문제하고 면허제도. 사실 운전실 설치 문제는 건설기계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3조 3호를 보시면은 5개에 설치한 타워 크레인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좀 엄격히 적용하면 3톤 미만 타워 크레인 역시도 운전실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이 면허 제도도 현행 그 건설기 관리법상 타워 크레인과 조종사 면허 제도가 있는데 꼭 그 조종사 면허를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3톤 이하라고 해서 꼭 뭐 완화를 할 필요가 없고 현행 제도의 일원화를 통해서라도 어떤 타워 크레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지 않냐라는 게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딱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형식 승인에 있어서는 제작사가 인정하는 것은 제외를 하고 또 국제 규준에 맞춰서 안전 기준을 좀 강화하고 나름 그 현행 3톤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좀 엄격히 적용하는 차원에서 안전성을 좀 담보할 수 있지 않느냐. 네, 이것이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